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많은 분이 저한테 직접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브라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아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브라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브라질 진출이 어렵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이 내용은 이렇게 주말마다 나오는 재방송 되는 것과 같이 제가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제 동영상을 다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고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해서 재방송하게 되는데요. 브라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성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어느 무슨 거기서 사업체 크게 갖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그것에서 그냥 저는 소소하게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또 누구는 그냥 브라질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해놓고 이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미는 제가 내린 정의는 맨 땅에 헤딩 100번 하는 것입니다. 죽자 살자 머리가 까지고 때로는 기절할 정도로 맨 땅에 헤딩 100번. 사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만 하고 죽을 사람도 있고요. 절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되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정해서 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빼버리고 그냥 성공할 수 있게 이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복권 번호를 그냥 게시받아서 딱 찍는 거와 똑같은 확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시고 그것을 한국에서 하는 게 더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대부분은 한국은 이미 포화 상태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또 경쟁도 심하고 나는 살기 싫고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저한테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럼 브라질이 왜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인종차별 없고 경제 성장도 되고 물가도 싸고 사람들 좋고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두 개를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고 이것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는 그 경향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한국이 안 좋다라고만 보고 무조건 브라질이 좋다라고만 보면은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여기 브라질에서 유학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게 되면서 밥도 사주게 되고 이렇게 아는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대뜸 브라질에서 과자를 사 먹는데 한국에서는 몇백 원 안 되는 게 이곳에 오니까 한국 돈은 한 2,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가서 우체국으로 과자를 잔뜩 쌓아서 EMS로 보내게 되면 싸니까 브라질 도착하면 자기가 그것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그걸 팔겠다 이렇게 포부를 그냥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와서 이곳에서 나는 생선들을 잡아서 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많습니다, 경험상. 근데 제가 그런 걸 딱 봤을 때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질문은, 이곳에서 오래 살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우리 한인들이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때서야 진짜 그러네요, 왜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안 할까요? 통틀어서 보면요, 수익이 없고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자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그냥 몇만 원어치 박스에 넣어서 브라질 EMS로 보내죠. 몇만 원입니다. 박스를 했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내서 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우체국 비용도 냈습니다. 그럼 브라질은 얼마 있다고 올까요? 일주일 만에 올까요? 한 달 만에 올까요? 석 달 만에 올까요? 모릅니다. 원칙적으로는 며칠 만에 와야 되지만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와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파손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고 브라질 여기 현지 세관에서 이거 수입하는 거네? 그럼 수입 절차를 받아 라고 해서 돈을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내가 받으려고 한국 가서 그걸 뭐 담아서 보내느냐? 아니 그러니 그냥 바로 그냥 마트 가서 그냥 한인마트 가서 사지.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또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알로에로 된 이제 식품이 많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주스도 있고요. 뭐 향을 넣어서 뭐 여러 가지 뭐 향을 낸 음료도 있는데 브라질에서도 한동안 수입이 됐는데 그게 뭐 누가 먹고 뭐 여러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누가 뭐 다른 그 음식을 먹고 죽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브라질에서는 그것을 판매 금지, 수입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한국에서 수출하던 분은 아니 음식인데 왜 갑자기 수입을 안 해? 그게 왜 뭐 인체에 뭐 해를 끼친다고 해? 그 뒤 비사가 많은데요. 결론이 우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바꿔라 라는 식으로 자꾸 두들긴다고 브라질이 바뀐다라는 것은 보장이 없죠. 녹차 같은 경우도 차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는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쉽게 뭐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요. 브라질이란 나라는요. 보호 정책이 강하고 또 하나는 뭐든지 그냥 다 일일이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내가 회사를 연다고 신고하고 또 뭐 장소 만들고 또 허가 받아서 뭐 수입 절차를 해서 가져가서 뭐 통관하고 팔고 돈 벌면 되는데 여기는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분은 뭐 화장품입니다. 아 브라질에 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제가 질문하기 아니 그럼 벌써 허가 다 받았네요. 허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 화장품 들어가는데 글쎄 여기는 허가가 필요한데요. 의약품과 같이 허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보관도 다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뭐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또 식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 이건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데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안 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 굉장히 과장하는 그런 표현인데 맞습니다. 저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알게 모르게 밀수하는 분도 있고요. 그냥 보따리로 수입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고 어떤 식으로 루트를 수입했고 어떻게 유통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보면 그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아 열심히 잘하고 허가 받고 있었는데 뭐 허가 취소하고 이거 불법이라 그러더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끌고 가는지 그것이 각자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는요. 그냥 반대로 그냥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더 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몇 차례 동영상 말씀드렸지만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그 시장을 알려면은 제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뭐 프랑스에 가서 살아라. 스웨덴 가서 살아라. 미국 가서 살아라. 아니면 반대로 한국 가서 살아라. 제가 못 가는 이유가요. 제가 그 나라의 언어와 또 문화와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같은 얼굴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제가 36년 밖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가서 사업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브라질도 지금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만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인데 그것을 아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되는데 브라질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요. 미안하지만요. 그거는 바보된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브라질 배우려면요. 이곳에 와서 영주권을 얻고 투자하고 브라질 현지인같이 살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포르투갈어 하나도 모르면서 이곳에서 내가 뭐 이렇게 IT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뭐 그런 식의 이건 뭐 투자가 아니라 투기 아닌가요?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요즘 가장 성장한다는 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게 보면요. 매년 뭐 100%의 성장을 이룩한다고 하지만은 내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진 나라에서 갑자기 뭐 다리 놓고 뭐 길 놓고 가게 세우고 하는데 그 어느 세월에 그게 안정화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거 생각하고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동영상을 만들고 경제나 이런 정치상에 대해서 잘 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제가 원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지만 지금 제 뭐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이나 메신저 보면 꽉 차 있습니다. 계속 질문 오시는데 거의 다 비슷한 식의 이런 질문이신 게 그냥 성공만 보고 자꾸 달려오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서 하신 사업에 초창기에 투자하신 만큼의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도전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누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군지 그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좀 더 이렇게 좀 깊게 보셔야지 그냥 쉽게 접근하다 보면 큰 코를 다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안 좋은 식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브라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일반화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